자, 2-3 마찬가지로 쟤 좀 깨워. 주열이 좀 깨워. 6-3입니다. 단어부터 gatekeeper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gate가 문, keep이 유지하다에서 keeper, 유지하는 사람, gatekeeper, 문을 유지하는 사람, 문을 지키는 사람, 문지기 이렇게 갑니다. gatekeeper, 문지기. 문지기가 하는 역할이 보통 뭐니 얘들아? 문을 지키는 문을 지킨다라는 말이 뭔 의미예요? 문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보통 어디로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 거겠죠. 어느 공간으로 들어갔든 어떤 상태로 들어갔든 어떤 집단이 되든 됐어요? 근데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들어오는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지를 걸러낸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라는 말은 걸러낸다, 필터라는 뜻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어요. 신문에 보면은 신문사, 요즘 이제 신문사가 종이 신문은 잘 안 보긴 합니다만 신문이 이렇게 종이 신문 같은 경우는 기사가 실릴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잖아요. 인터넷은 공간이 무한하니까는 뭐 무한한 기사를 쓸 수 있겠지만 신문지에 종이 신문에 실리는 기사는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된 기자가 수백 명일 거 아니에요. 그 수백 명의 기자들이 하루에 하나씩만 기사를 써서 송고를 한다 칩시다. 기사를 보내요. 저 오늘은 이런 기사 썼습니다라고 보냈다 칠게요. 그랬을 때 그 수백 개의 기사가 그 신문에 다 실리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수백 개의 기사들 중에서 신문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문을 통과해서 신문지 안에 실리는 거기서 그 기사들 중에서 야, 이 기사 괜찮네, 요 기사 괜찮네라고 그 기사를 거르는 사람, 그런 것을 게이트키퍼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보통 신문의 편집장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자, 게이트키퍼가 문지기, 필터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커그니션입니다. 인지. allocation은 allocate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네요. 할당하다라는 얘는 동사고요. 명사로 allocation 이렇게 왔습니다. 할당. activate는요, 활성화하다, 작동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 response는요, 얘는 to라는 전치사하고 붙어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아이의 동사는 respond죠. respond일 때도 to가 다 붙어 다니고 response일 때도 to는 붙어 다닌다. 뭐뭐에 대한 반응, 뭐뭐에 반응하다 이런 식이에요. 됐습니까? 트리거는 되게 유명한 단어죠? cause, lead to, bring about, result in 뭐 이런 거랑 다 동의어죠. 촉발하다, 유발하다, 결과를 낳다 이런 뜻이죠. inform은요, 요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inform, 알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inform은 요렇게 기억하십니다. A of B, A, B 이렇게. 둘 다 해석은 A에게 B를 알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A of B는 뭐고 A, B는 뭐예요? of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렇단 얘기인가요? A of B라고 썼을 때 of 다음에 오는 B는 그냥 명사, 동명사가 들어가는 거고 밑에 A, B라고 썼을 때 B는 보통 대절, 그냥 사형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다 이런 식으로. 되셨습니까? interfere라는 단어는 with라는 전치사하고 무조건 붙어 다녀야 됩니다. 얘는 자동사로서 interfere with가 뭐뭇을 방해하다는 뜻이에요. interfere가 뭐뭇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interfere with까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냥 한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interfere with 이렇게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with를 쓰기도 하고 in을 써도 틀렸다고는 안 봐요.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봅니다. interfere with 또는 in. 근데 with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 barrier라는 단어인데요. 얘도 to라는 전치사하고 붙어 다닙니다. 장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뭐뭐에 대한 장애물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barrier to studying English가 무슨 말이야? 영어 공부의 장애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unconsciously는 무의식적으로, conscious가 의식하는 이런 뜻이죠. constantly는 끊임없이, sensory는 감각의, attend to가요. attend to 명사가 와서 보통 우리는 무슨 뜻으로 많이 외우냐면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으로 많이 외웠죠.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이 거의 1번 뜻이고요. 요거를 deal with하고 같은 말로써 뭐뭇을 처리하다라는 뜻으로도 가능합니다. deal 때 2번 뜻일 때 deal with 이렇게 보시면 돼요. challenge는 도전은 쉬운 거 어려운 거? 어려운 문제라는 뜻이고요. reasoning은 추론이라는 뜻입니다. 자, 형광펜 드시고 다시 한번 시간 20초 드릴 테니까 모르는 단어 체크하고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빠르게 암기하고 발음도 따라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가 없어요. 특별히 뭐 interfere with라고 발음해 드렸고요. activate, allocation 뭐 말고는 뭐 다 봤을 법한 단어라서 더 발음 안 해드려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시작합시다. emotion. 자, 요거 되게 특이해요. 되게 특이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그 고3 수능,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문에서도 그렇지만은 감정과 이거 뭐야? 감정이라는 게 있고 왜 이래? 감정이라는 게 있고 감정의 반대선상에 보통 이성, 합리성 뭐 이런 게 보통 있잖아요. 그쵸? 그럼 보세요. 문제 해결이라는 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문제 해결은 감정이에요? 이성이에요? 어느 쪽으로 봐야 돼요? 이성 쪽으로 봐야 되겠죠. 문제 해결은 이성 쪽으로 봐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지문은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이성과 감정은 서로 상반되는 거, 반대선상에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문제 해결도 이성 쪽에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문제 해결과 감정이라는 것은 반대 방향에 있다라고 보기가 쉽지만 이 지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감정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정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와, 이건 뭔 소린가요?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emotion. 얘가 글의 소재입니다, 지금. 소재. 감정은요, play a gatekeeper role. 문지기의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cognition. 인지에 있어서. 그럼 인지라는 것은 자 이거 대립관계로 볼 거예요. 하나 동그라미 하나 세모. 그러니까 세모는 자꾸 이제 병렬관계를 내가 세모라고 표시를 하니까 네모라고 합시다. 동그라미와 네모로 가볼게요. 대립관계로 풀어볼게요. 감정과 인지입니다. 자, the allocation of attention and working memory. 자, 우리 주의력과 작동 기억의 할당은 할당, 배분 이런 뜻이죠. 주의력과 작동 기억의 할당, 배분은 does not happen 발생하지 않아요. 뭐에 의해서? 기적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게 아니래요. 자, 기적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이거 읽고 머릿속에 뭔 생각 들어? 그럼 무엇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럼 주의력과 작동기억은 동그라미야, 세모야? 아, 세모란다. 네모야? 네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 또는 주의력 또는 작동기억 이런 것들은 그냥 기적에 갑자기 막 어느 순간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We attempt to solve problem. 우리는 attempt to는 시도하다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That 어떤 문제인데요. 관계대명사고요. Are only emotionally important to us. 자, 빨간색 형광펜 한번 들어봅시다. 부사인데 emotionally가 되게 중요한 말이 돼버렸어요.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뭔 소리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얘들아,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주변에 별의 별일이 다 있을 거 아니니? 그치? 맞아? 별의 별일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별의 별일 중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건 신경도 안 써. 뭐 그럴 수 있죠. 난 이런 거 신경도 안 써. 근데 얘는 좀 신경이 쓰이네. 이거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거.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텐데, 어떻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감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정적으로가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됐어요? 자, think of, 생각해봐. 뭐를? 감정이라는 것을 biological thermostat. thermostat은 온도 조절 장치를 thermostat이라고 해요.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라는 건, 준이야, 온도 조절 장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온도 조절 장치를 올리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내리면 온도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쵸? 즉 감정이라는 게 방금 위에서 뭐라 그랬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감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내가 문제를 해결할까 말까는 감정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온도 조절 장치처럼. 그러니까 여기선 굳이 따지자면 온도 조절 장치가 아니라 문제 해결 장치지. 그래서 문제 해결 장치를 켜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끄면 난 이건 신경 안 쓰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근데 그 문제 해결 장치가 뭐다? 감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그것은 활성화 시켜줍니다. 동사에 s가 붙었다는 얘기는 선행사가 단수란 얘기고요. 자, 뭐를요? 주의력을 활성화시켜주는 건데, 그리고 나서 그것은 다시 활성화시켜줍니다. 뭐를? A rich set of problem solving and response system. 풍부한 세트의, 즉 많은 문제 해결과 반응 체계라는 것을 활성화시킨대요. 즉 무슨 말이야? 간단하게 가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가요? 얘는 감정이라는 것은 biological thermostat이라며, 생물학적 온도 조절 장치인데, 그 온도 조절 장치가 뭐 하는 거래? 요거 하는 거니까 결국 얘가 이거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네요. 즉 감정이 첫 번째로 뭐 하고? 주의력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하고? 문제 해결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됐나요? 맞아요? 상황 따라왔어요? 내용 잘 파악하십시오. 해석을 했으면 한국말로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영어를 한국말로 바꿨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맞죠? 자, when 여기서부터 뭘 할 거냐면은 예시를 들 겁니다. 자, a danger or opportunity arises
위험한 상황이나 또는 기회라는 것이 발생할 때에 information our senses, 우리의 감각으로부터의 정보가 촉발해요. 뭐를? emotional reaction, 감정적 반응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길을 가다가 노인분이 오늘 기사를 하나 보니까는 새벽에 알바하고 그 알바 퇴근을 하던 여대생이 길을 가시던 폐지 줍는 할머니가 굉장히 하시는 걸 보면서 그걸 도와드렸다 그래서 그걸 본 또 지나가던 순찰하던 경찰이 같이 도왔다 이런 얘기가 기사를 실렸더라고요. 자, 노인분이 폐지를 줍는 노인분인데 이게 되게 무거운 상황이에요. 자, 그걸 내 눈을 통해서 지금 봤습니다. 됐어요? 그럼 눈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뭘 일으켜요?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를 생각나게 합니다. 감정적 반응이 일어난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감정이라는 것과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면 조금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 해결의 시작은 뭐다?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됐죠? 자, 근데 그 감정적 반응이라는 것은요, 또 관계대명사 왔습니다. 자, inform은 A of B가 오든가 A 대주 A B가 오든가. 그럼 여긴 뭐가 왔니? inform the rest of the brain that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묶자. 괜찮아? 그럼 A에게 B를 알리다 이렇게 갑니다. 동현아, 이럴 때 that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때 that은 이름이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something 무언가가 필요로 합니다. 더 나아간 주의력, 관심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고요. 관심을 필요로 하고 and may even 그리고 심지어 some problem solving 어떤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필요로 하고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려주는 누구에게 알려줘요? 뇌의 나머지 부분에 그것을 알려주는 감정적 반응을 일으킨대요. 됐죠? 따라왔습니까? 여기까지? 자, 넘어갑니다. emotion, 감정이라는 것은요, operate, 작동을 해요. unconsciously, 한번 끊어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거야. 그리고 정도를 여기다 살짝 집어넣고 요게 분사구문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지. evaluate는 평가하다예요. 뭐야 이거? 뭐를? 감각 정보라는 것을 계속 평가를 하죠. 뭐로부터의 감각 정보? From our total environment. 우리 환경으로부터 얻어낸 정보. 됐죠? Even while, 심지어 뭐 하고 있는 동안에도 we are asleep. 우리가 자고 있거나 또는 attending. 그러면 여기 attending은 뭐랑 병렬일 것 같으니 얘들아? We are asleep attending 이렇게 가야 되는 거겠지? 맞아요? 선생님 ing니까 앞에도 ing 아닌가요? ing라는 형태를 맞출 수 있으면 좋지만 얘는 are 다음에 asleep이라는 형용사와 attending이라는 현재 분사 형용사가 병렬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해석합니다. 감정이라는 놈은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자고 있거나 또는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것을 처리하고 있는 동안에도 됐죠? 우리 환경에서부터 오는 감각 정보라는 것을 계속해서 평가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작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When our emotion, 우리의 감정이 enter, 들어가다 진입하답니다. 어디에 들어가? 의식에 들어가게 되면, 진입을 하게 되면 we call it a feeling. 우리는 이것은 뭔데? 그 감정이 의식에 진입한 거, 요거를 이수로 보면 되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고? 느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we can begin to,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또 분사구문이네요. 뭐뭐 하면서 우리의 추론 능력이네요. reasoning ability. 우리의 추론 능력이라는 것을 이용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의식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무슨 내용인지 파악 가능하셔요, 지금? 요거 그리고라고 해도 되고 하면서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을 것 같으네요. 두 개 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evaluating.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셔서 요것도 아이고 자, 저는 개인적으로 형광펜 빨간 거 들어볼게요. 요거 처음에는 요 부분을 괜찮게 봤는데 요거는 문제가 너무 쉬워질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빨간 걸로 칠해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게이트키퍼라는 것도 괜찮게 봤는데 결국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은 뭔 거야, 얘들아? 감정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니? 주열아? 감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감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뭐라고요? 뭐래요? 주의력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결국 얘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인 거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감정은 인지에 있어서, 여기서 인지는 뭘? 문제 인지겠지. 인지에 있어서 문지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감정을 통해서 이걸 인지할지 안 할지를 걸러낸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게 필터의 역할을 한다 그랬지. 나는 그래서 이 게이트키퍼라는 것을 이걸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통째로 빈칸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통째로 빈칸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게 문장이 짧고 이 첫 문장이 짧고 게이트키퍼라는 말을 문지기라는 단어만 그냥 외웠으면은 쉽게 빈칸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다른 말로 바꿨을 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요런 말로 바꿔볼게요. 아까 필터라는 말을 썼으니까 filtering role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또는 그냥 필터라는 말을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과기,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게이트키퍼 대신에 또는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를 굳이 쓴다면 이런 말도 난 개인적으로 필터가 훨씬 더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필터도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라서 물론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으면 필터를 썼을 때도 모를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regulatory role 이라고 하게 되면 regulatory가 무슨 뜻이지? regulate가 조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조절하다, 조정하다. regulatory 그럼 조정하는, 조정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인지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것은 인지를 할까 말까를 결정해주는,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면은 regulatory라는 말을 써도 될 것 같고요. 또는 아까 방금 시작해주는 겁니다 라는 표현을 제가 썼잖아요. 그럼 이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작하다가 스타트 이런 거 쓰면 여러분들이 시작하다는 걸 너무 빤히 아니까. 시작하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작하다 중에 제일 어려운 단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작하다라는 단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스타트밖에 생각 안 나죠 지금. 비긴 스타트 빼고 시작하다. 이니 그렇지. initiating 메커니즘 이런 말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게이트키퍼 대신에. 괜찮죠? 이거 내용 파악이 되면 요걸 동의어를 썼을 때 아 그렇겠네라고 고개가 끄덕여져야 돼 얘들아. 이거는 내가 지금 여기다가 이 말을 적었는데 이 말이 이게 왜 얘랑 같은 말이 돼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럼 이 지문을 이해를 못한 거야. 여기 지금 파란색 형광펜으로 제가 지금 묶어놓은 것이 아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빈칸으로 본 게 이쪽이에요. 감정적으로 요 말, 요 부분.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감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에다가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잖아. 야, 누가 친구가 말을, 야, 누가 너 보고 바보래. 응, 알았어. 야, 너 화 안 나? 별로? 왜? 나 걔한테 별로 관심 없는데? 아무 상관 없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잠깐만, 뭐라, 그 새끼가 그랬어? 진짜? 그럼 내가 신경을 쓰고 있을 때 그 새끼한테 가서 따지겠지. 너 왜 나한테 그런 말 했어? 이런 식으로. 맞아요? 감정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예시를 드는 건데, 자, 여기서 danger와 opportunity는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맞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 우리는 뭐부터?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단 정보를 얻죠. 정보를 얻었더니 아까 말했죠? 노인분께서 폐지를 들었는데 폐지가 무거워 보여요. 그걸 내가 눈을 통해서 봤어요. 처음에는 요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했더니 요거는 여기에 이모셔널이라는 말이 나와서 너무 쉬워질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쳐놓은 거니까 지우지는 말고 갑시다. 위에 거 두 개가 훨씬 더 중요해 보여요. 됐죠? 자, 이제 여기다가 주제를 적어놓고 마무리합시다. emotion, 감정이라는 것은 뭘 일으켜? 일단 주의를 활성화시킨다 그랬지만은 우리는 일단 일으킨다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감정을 일단 일으키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뭐 합니까? 활성화시킵니다. 뭐를? 추론과 문제 해결을. 요게 이제 본문에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주제문을 한번 작성을 해 본 거고요. 본문에 있는 단어를 이용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나오면 요거 괜찮은 표현 같아요. emotion driven. 요것만 해석해 볼래? emotion driven 그러면 해석 어떻게 되니?
감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initiation of cognition. 사실 첫 문장을 단어만 바꿔서 이렇게 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initiation은 뭐라 그랬어? 시작, 발생. 괜찮아? 그러면 감정에 의해서 생겨난 인식의 발생. 괜찮아? 인식은 뭐에 의해서 생겨난 거였어? 감정 때문에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Emotion as trigger. 트리거가 뭐예요? 촉발 장치예요. 방아쇠라는 뜻이거든요. 방아쇠라는 거는 얘들아, 방아쇠를 당기면은 총알이 발사되죠. 그래서 뭔가를 촉발시켜주는 것을 방아쇠, 트리거라고 합니다. 자, for, 뭐를 위한, attention, 주의력도 이것 때문에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problem solving도 이것 때문에 시작됩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 자, 이 글의 핵심 소재가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말은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기는 해. 근데 감정이라는 말을 어려운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A로 시작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은 영향을 끼치다라는 동사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영향을 끼치다가 동사로 뭐죠? affect. affection이 애정, 감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ffective initiators of cognitive processing. 인지적 과정의 시작으로서의 감정적 메커니즘. 그냥 얘는 한 단어로 emotion 이렇게 써도 되는 애인 거죠, 사실은. 근데 emotion이라는 말을 그냥 어려운 말로 한번 바꿔본 거예요. 됐죠? 됐습니까? 5분 쉬었다 합시다.